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분석 자료는요. 지금 글로벌 경제 엔진이 어떻게 거대하고 또 돌이킬 수 없는 구조적 대전환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이클 패티스라는 학자의 날카로운 분석 틀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걸 통해서 지난 40년간 너무나도 당연했던 세계 경제 질서가 어떻게 송두리째 뒤바뀌고 있는지 그 심층을 들여다볼 겁니다. 아주 흥미롭고 또 여러분의 지갑과도 직결된 중요한 변화들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대체 왜 전 세계가 그토록 굳게 믿고 신봉하던 자유무역을 갑자기 헌신짝처럼 버리고 앞다투어 장벽을 높이고 있는 걸까요? 그 역설적인 현상의 해답은 바깥이 아니라 절대로 전원을 끌 수 없는 중국 내부의 아주 경직된 정치적 기계장치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우리가 따라갈 여정 짧게 짚고 갈게요. 먼저 거시적인 흐름에서 중국 경제의 심장부인 삼각구조부터 시작해서요. 이들이 어떻게 실업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맞서 전 세계가 어떻게 국가 자본주의로 무장하고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이어서 미중 패권 경쟁 이면에 숨겨진 타협점을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아주 미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한국 투자자들에게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까지 쫙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헤쳐볼 내용은 바로 중국 경제를 굴러가게 하는 독특한 엔진, 중국의 경제 삼각 구조입니다. 이게 일종의 권력의 삼각 구조인데요.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대한 톱니바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첫째로 국유은행이 아주 싼 값에 자금을 빨아들입니다. 둘째, 이 어마어마한 돈이 곧바로 국유 기업으로 흘러들어가서 공장을 짓고 생산시설을 무자비하게 늘리는 거죠. 그리고 셋째, 지방정부는 이 돈을 가져다 끝없이 인프라와 거대 산업단지를 깝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봤던 그 눈부신 중국의 고성장, 그 진짜 엔진이 바로 절대 멈추지 않는 이 루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이 거대한 엔진을 터질 듯이 돌리려면 도대체 그 땔감, 그 연료가 어디서 날까요? 정답은 바로 실질 마이너스 금리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책적으로 은행 예금 금리를 물가 상승률인 인플레이션보다 무조건 낮게 묶어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평범한 가계의 돈이 은행에 가만히 앉은 채로 살살 녹아내린다는 뜻이죠. 이분들의 조용한 희생이 잃어버린 부가 되어서 국가 엔진을 미친 듯이 팽창시키는 땔감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국민들 소비 좀 살려주면 안 돼?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계의 불을 꾹꾹 눌러서 국가의 불을 부풀리는 이 기형적인 부의 이전 시스템, 이걸 해체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곧 국유기업과 지방정부를 꽉 쥐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권력 기반 자체를 해체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계 스위치를 끄는 건 본인들의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소리니까 절대 스스로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브레이크가 고장난 생산 엔진이 만들어낸 글로벌 충격파는 어떨까요? 두 번째 주제, 실업을 수출하는 중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600만,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2000년대 들어서 미국에서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제조업 일자리 수입니다. 이른바 차이나 쇼크가 터진 건데요. 중국 내부에서는 국민들이 돈을 못 쓰니까 물건이 썩어 넘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과잉 생산물을 해외, 특히 미국에 그대로 쏟아부은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중국은 자기네 나라에 남아도는 공장과 실업 문제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 아주 교묘하게 수출해버린 셈이죠.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볼까요?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자마자 물량 공세가 쏟아졌고 미국에 자랑하던 산업지대 러스트벨트가 완전히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이걸 계속 참았을까요? 아니죠. 2018년 트럼프 정부 때 거센 관세 폭탄을 던지며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고요. 이어서 2022년 바이든 정부의 IRA, 반도체법 통과, 그리고 최근 스티브 미란 같은 경제 참모들의 이론적 토대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엄청납니다. 좌우 정치 성향이랑 아무 상관없이 미국은 이미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났고 철저하게 방어적인 국가 자본주의로 태세를 완벽하게 전환했다는 강력한 증거거든요. 미국이 이렇게 나오면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국가 자본주의로 무장한 세계입니다.
이제 글로벌 대응을 쫙 펼쳐놓고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유무역의 최후의 보류일 것 같던 유럽연합조차도 이제는 판소 관세다, 핵심 원자재법이다 하면서 강력한 성벽을 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린 반도체 산업 한번 되살려 보겠다고 TSMC 유치하고 라피도스라는 프로젝트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이게 다 무슨 뜻이겠어요? 중국이 막무가내로 밀어내는 물량 더 이상은 방치하지 않겠다는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거고요. 20세기식 아름다운 자유무역의 시대가 진짜로 끝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 미중 패권 경쟁 속 숨겨진 타협입니다. 최근 중동 긴장이 확 고조됐을 때 미국의 베센트 같은 핵심 인사들이 뒤로 누구랑 긴밀하게 대화했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중국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으르렁거려도 사실 중국은 하루에 1,5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삼켜야 하는 나라거든요. 즉, 전 세계 석유의 심장인 호르무즈 해협이 무사히 돌아가는 건 미국만큼이나 중국에게도 목숨이 걸린 일인 겁니다. 게다가 중국은 물밑에서 중동 국가들의 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두 패권국이 기계적으로 꽉 얽혀 있다 보니 완전히 갈라서는 건 환상일 뿐이고요. 글로벌 엔진이 멈추는 걸 막기 위해 결정적인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아슬아슬한 물밑 타협을 엿볼 수 있는 기가 막힌 나침반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위안화 환율인데요. 미국이 막 관세로 압박할 때 가끔 중국이 시장 예상과 다르게 위안화 가치가 쓱 올라가는 걸 용인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그저 우연한 시장 변동일까요? 절대 아니죠. 자국의 수출 경쟁력을 살짝 포기하더라도 우리 미국이랑 어느 정도 말 맞췄어 하고 보내는 조용한 타협의 시그널인 거예요. 동시에 국가가 독식하던 부를 일반 가게로 조금 넘겨줘서 내부 구매력을 높여주는 고도의 정치적 조율이기도 하고요. 위안화의 움직임 정말 치밀하고 재미있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이 거대한 체스판의 시야를 우리 쪽으로 확 당겨와 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한국 투자자를 위한 시사점입니다. 한국은 이 부서진 국가 자본주의 세계에서 과연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지난 30년간 한국의 고속성장 모델을 아주 객관적으로 딱 뜯어보면요. 사실 우리가 아까 봤던 중국 경제 모델의 축소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국민들이 은행에 차곡차곡 모아둔 돈을 국가가 통제해서 소수의 재벌 대기업에 쫙 밀어줬고 그걸 바탕으로 수출을 미친 듯이 견인해왔죠.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 딱 한가운데서 중국과 서방 세계를 잇는 훌륭한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이 거대한 글로벌 불균형의 충격을 온몸으로 흡수하며 거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한국에서 엄청 핫한 화두죠.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자본시장 개혁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거 단순히 억지로 주가 좀 띄워보자 하는 얄팍한 부양책이 아닙니다. 그동안 은행을 통해 돈을 돌리던 낡은 간접금융에서 주식시장이라는 직접금융으로 자금의 혈맥을 완전히 새로 뚫어버리는 작업이거든요. 쉽게 말해 30년 동안 희생만 감내해온 일반 가계 소비자들에게 드디어 부와 권력을 좀 돌려주겠다는 기존 시스템을 송두리째 뜯어고치는 구조적 혁명에 가까운 거예요. 구체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딱 연결해 볼게요. 미국이랑 유럽이 거대한 장벽을 쳐서 중국의 덤핑을 막아내면 시장에 어떤 나비 효과가 생길까요? 중국 내 한계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살이 쫙쫙 빠지는 강제 다이어트를 당하게 됩니다. 무한정 쏟아지던 공급 물량이 구조조정되는 거죠. 그럼 누가 제일 큰 수혜를 볼까요? 네, 바로 그동안 중국의 무자비한 저가 공세에 짓눌려서 숨도 못 쉬고 고통받던 한국의 태양광, 배터리, 철강 같은 핵심 산업들입니다. 이 섹터들의 뜻밖의 강력한 턴어라운드, 숨통이 확 트이는 반전의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의 명확하고 큰 그림으로 쫙 맞춰지셨나요? 이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셔야 할 때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에게 따뜻한 온기를 주었던 자유무역의 시대는 완전히 저물었고 냉혹하고 차가운 국가 자본주의의 거대한 파도가 이미 들이닥쳤습니다.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대전환 속에서 과연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새로운 시대의 룰에 맞게 단단히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함께 나눈 이 거시적인 통찰들을 여러분의 미시적인 투자 결정에 꼭 한번 대입해 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그럼 저는 세상을 꿰뚫어보는 또 다른 날카로운 분석을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